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진행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독한복귀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자, 6월 경마가 끝이 났습니다. 짧은 느낌의 6월 경마, 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6월 3주차부터 시작됐던 다양한 배당들이 월말 경마로 시행됐던 4주차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주 경마회를 앞두고 나서 중부 지역에 좀 많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는 주로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역시도 주중에 내린 비의 영향 때문에 양일간 아무래도 이제 취입 전개의 마필들보다는 앞선 전개마들의 입상이 다수 이어졌고요. 전체적인 진행도 역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분간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의 과천 주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가 오게 되면은 사실은 극단적으로 주로가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장마철에 정기적으로 이제 마사회 측에서 모래 교체를 가져가기보다는 모래를 보충하는, 부산경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구간에 걸쳐서 모래 교체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과천도 아마 이번 주 내지 다음 정도 되면은 아마 모래 교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주로는 진짜 끝이 날 수 없게 되겠죠. 이게 그 경마가 잘 될 때는요, 추천한 마필들은 선행 나가면 버티고 추천 안 한 말은 아예 선행도 안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꼬이면 아주 낚같이 돼버립니다. 특히나 노림수가 어제 같은 주로에서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딱 꺾여버리면은 야, 이거 열리죠. 특히나 이제 안 된다고 했던 선행 마필이 선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역으로 또 입상을 해버리면은 야, 이거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양일간의 고치 좀 아팠습니다. 자, 치열하게 진행했던 지난 4주차 장석 금요경마였죠. 두 번째 승부처였던 사경주에서 CF스타와 플라멩고 쌍승식 128배당, 그리고 토요경마 8경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르고 챔프와 골드웨이브 쌍승식 23.7배당, 요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 3일간의 경마 중에서 그나마 의미 있게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좀 채울 수 있었던 경주들은 요 2개 정도. 나머지 경주들은요, 저배당을 많이 맞췄어요. 저배당은 뭐 근데 양일간에 걸쳐서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막건들이 훨씬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 뭐 방어 막건으로 저배당, 중배당 하나 맞춘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저배당 막건 적중만을 가지고 지난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머릿속에 그렸을 때 한 40배, 50배당짜리 하나 딱 때려주면은 좋게 마무리 되거든요. 그게 조금 안 되더라고요. 3주차 좋은 흐름이라 욕심을 냈던 4주차였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제는 6월 경마를 보내고 7월 경마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금년도 혹석이 휴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사의 방침은 휴장 없이 그대로 달린다는 방침이라 추석 휴장 때까지는 어찌 보면은 휴장 없이 그대로 전체 경마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보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주차 독하게 복귀하고 7월 첫 주 경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데, 지난주는 아무래도 이제 선행마들이 득세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경주별로 지난주에 또 선행마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선행마들끼리 뛰던 경주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능력으로 입상했던 마필들보다는 약간 조건에 따른 입상이
있었던 아까 거품에 있던 마필들도 좀 있었고 반대로 어떤 그림은 좀 그려졌는데 결국은 조건에 그 가장 큰 게 이제 주로인데 거기에 말려서 접던 마필 좀 있거든요. 그런 마필들 위주로 제가 6월 4주차 복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토요 3경주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갔던 경주였는데 바로 14번마 백산입니다. 14번마 백산. 결국 이제 빠른 주로에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스럽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엉망이라 그 최외곽 게이트에서 가질 수 있는 전개가 과연 어찌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역시 뚜껑을 까보니까 16조가 참 그래요. 33조라든가 51조라든가 뭐 31조라든가 이런 마방하고 좀 다르죠. 완벽한 조건을 찾아 들어가는 마방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14번마 백산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종적으로 백산이 4착을 왔는데 레이스를 보면 사실 그 우승하던 13번마 싱그러움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도는 다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마필. 자,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3경주입니다. 자, 최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발전입니다. 14마리 풀게이트에서 내치게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박태종 기수의 그런 액션을 보면 크게 무리를 안 가겠다 이런 전개를 타고 지금 들어오는데 전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완식이가 1번 게이트 그 완식이가 지금 그 11번 그 올라오는데 그 옆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단거리에서 후미권 내치게 붙여오는 전개. 오히려 지금 세영이처럼 말 탔어야 되거든요. 무리하게라도. 근데 이 단거리 경주에서 지금 내치게 땅 박혀 들었거든요. 땅 박혀 들어. 여기서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기서 레이스는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직선인데 이제 걸음이 안 나오는 말이면 직선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잘 보시면요 지금 자 때립니다. 정말 이제부터 보세요. 쫙쫙 올라옵니다. 말이 이제. 자, 때리는데 쫙쫙 올라옵니다.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발을 진짜 잘 쓰는 마필인데 모자람이 없이 쫙쫙 올라와서 4차까지 끌어댔던 경주였습니다. 결국 백산을 가지고 세 마필 정도로 압축을 했는데 보돈 대선 들어왔는데 결국은 대가리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뭐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경주였죠. 근데 이 백산 같은 경우는 이 레이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최악의 조건하에서 나왔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레이스가 5군 편성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급은 다음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이마필 같은 경우는 1400 이내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차기 경주에서는 경쟁력에서만큼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두 번째 마필입니다. 5경주입니다. 요것도 우연찮게 그 승부처로 들어갔던 경주였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비호바람을 놓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선행은 나갔어요. 선행은 나갔는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제 5경주에서 여러분들과 복귀를 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복귀하는 말은 9번마 포에버 마운틴입니다. 당일날 이제 배당마였죠. 결과적으로 이 마필이 이제 4착을 왔던 마필인데 이 마필의 복귀 내용을 보면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복귀가 돼 있고 근데 아직까지 실전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뚜껑을 딱 깠는데 자, 이 포에버 마운틴에 대해서 복귀를 하기 전에 이 마필이 원래 어떤 마필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마필이 데뷔 초에 연투를 치고 5군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연투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2착으로 왔을 때 선입으로 입상을 했고 우승을 거뒀을 때
당찬 모습을 오마신차로 그때 당시에 강력한 선의 추라이를 보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승군 이후에 약간의 뭐라고 할까 조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마필 자체를 각질을 좀 바꾸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마필이 바로 9번마 포에버 마운틴. 근데 이번에 사실은 강도가 강하진 않았어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더라고요. 선행마 자세와 선임마 자세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교를 보면서 아 이제 선임에 대한 기대치도 가질 수 있겠구나. 근데 왜 천을 안 들였냐? 그런 거였죠. 조교는 됐는데 실전에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전을 좀 보고 판단하자. 근데 조교 때 좋은 모습이 실전까지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마 포에버 마운틴입니다. 9번 게이트예요. 자, 튀어나옵니다. 9번 게이트의 포에버 마운틴. 자, 지금 8번마 미스코리아가 선행을 나갔지만 내측에서 1번마가 강하게 추가가 들어왔고 결국 선행을 뺏었어요. 지금 추열이는 지금 중후미권에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내측에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외곽에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보통 이 포에버 마운틴이 예전 같으면 여기서 걸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잘 보시면요. 지금 추열이 자세라든가 직선 들어옵니다. 이제 직선 9번 이제 9번 추열이 보시죠. 추열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추진을 뚫고 나오는데 자, 채찍을 강하게 추라이합니다. 강하게 추라이하는데 중요한 거는 마필이 계속 반응을 하고 지금 발이 약간 좀 안 보이는데 자 보세요. 지금 튀어나옵니다. 나오는데 발을 잤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발을 완전히 못 바꿨단 말입니다. 짝발이에요. 자, 그리고 4착으로 왔어요. 자, 이거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복귀할 마필들이 많아요. 먼저 12번마 폴리스토리 같은 경우는 자기 전개를 안 타고 외곽에서 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선입, 취입 굉장히 힘겨운 전개를 가지고도 착순을 왔기 때문에 5차까지 왔기 때문에 차기 경주 기대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결국 9번마 포에버 마운틴 같은 경우는 왜 세게 봐야 되냐면 원래 선행마였다가 각질을 바꾸고 있는데 이 각질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각질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코나를 선회를 하고 발이 그 발을 바꾸는 그 타임을 놓쳤어요. 잘 보시면 계속 짝발로 들어오거든요. 중간에 어정쩡히 발이 막히긴 했는데 그 탄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에버 마운틴은 이번 경주 최선을 다하고 진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 걸음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조교 때 자세가 잡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세를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조교가 강해집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 9번마 포에버 마운틴 같은 경우는 차기 경주 출제 때는 분명히 조교가 강해진다. 강해지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마필 자체가 워낙에 센 발은 아니에요. 중급 정도의 편성이라면 9번마 포에버 마운틴 이번 경주의 4착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차기 경주의 조교 강도를 보면서 충분히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마필 바로 5경주의 포에버 마운틴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였고요. 자, 세 번째 레이스입니다. 세 번째 마필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양일간 제가 예상을 하면서 가장 쪽이 팔리고 제가 집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경주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 10경주하고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이 두 개 경주가 이 10경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제가 쪽이 팔렸던 거고 12경주 같은 경우는 집중을 못했던 거고 자 이번에 10경주에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개거품었던 마필이 5번 가람산성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조교라는 게 참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끝나고 보니까 이 가람산성은 결국 부중이에요. 그리고 조건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하면 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교 때 이 정도의 완성을 갖고 이 정도의 힘, 파워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한계점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복귀하는 마필은 가람산성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마필은 7번마 랩소디입니다. 자, 7번마 랩소디. 보통 이렇게 마필들을 복귀를 할 때는요,
이마필이 그 이전에 어떤 행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 랩소디 같은 경우는 사실 데뷔 초에 14조에서는 대상경주급으로 봤던 마필이었어요. 결국 대상경주 나왔죠. 대도 않게 정말 대도 않게 바로 6월 22일 당시 이제 스포츠업의 대상경주 작년입니다. 인기도 거의 꼴찌였는데 3착을 오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상을 겪으면서 마필이 4월, 5월. 근데 왜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원래 이 마필의 습성은 주행이 끌리는 꼴통이었어요. 주행이 끌리는 꼴통.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이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 안 좋은 마필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자세가 안 좋아요. 말이 물려는 파이팅만 있다 뿐이지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마방에서 뭔가 힘을 붙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레이스를 치르다 보니까 마필이 부상도 있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겪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장기 공백기를 가지고 복귀전을 치렀던 4월 레이스를 제가 보면서 그 느낌은 받았어요. 아, 마필이 많이 달라졌구나.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쉬고 나오면서 체중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조교 강도를 차분하게 끌어줬고 이번에 47번마 랩소디가 어찌 보면은 가장 강하게 준비를 했던 마필이었어요. 자, 그리고 뚜껑을 딱 깠을 때 레버였던 경주 7번마 랩소디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내측에서 문세영 기수가 강하게 초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7번마 랩소디는 차분하게 따라가고 있죠. 이게 좀 자세를 잘 보세요. 예전 같으면요, 이 마필이 지금 중추진으로 나올 때 앞에서 흙을 맞으면은 약간의 꼬장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주행이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굉장히 꽃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마필의 진행 과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을 나가서 천장이 선을 나서야 문제가 없는 거고 3번마 베스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고 자 근데 지금 7번마 같은 경우는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대로 결대로 말 그대로 결대로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귀할 마필들이 많아요. 사고나 돌죠. 직선 들어옵니다. 천년의 기쁨에 지금 연투저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제가 봤을 때는 한계점이었어요. 보면은 직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랩소디가 이거를 무조건 날라오는 경주였거든요. 걸음이 나쁘지 않아요. 막판에 약간 좀 기대긴 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적이었고 자 쭉쭉 때는 다시 또 움직이죠.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천년의 기쁨이 거의 서서 가는 걸음이었거든요. 승환이가 맘먹고 때린 거였는데 와 이거를 마지막에 못 따더라고요. 못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복귀가 나오는데 저는 대가리 왔던 베스트가이는 거의 2차 선행이라고 봐도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선행을 천년의 기쁨이 나가고 2선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2차 선행이었고 천년의 기쁨은 이 정도 편성에서 57, 58 다는 게 아니라 55를 달고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버티지 못했다. 결국 이마필은 안말로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마필은 이후에 2군 같은 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고전할 공산이 높습니다. 반면에 랩소디는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마필이 다 만들어졌다. 때리는 대로 많이 반응을 한다. 물론 마필이 때리는 쪽으로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워낙에 세게 때린 것도 있었고 예전에 랩소디를 보면은 이 정도는 정말 잘 타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마필이 성장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마 랩소디는 이제 다 올라왔다. 국산곤 편성이 그렇게 강하다 쓰는 편성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랩소디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자기 경주 강노림수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뭐라고 할까요? 각구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니까 7번마 랩소디는 굉장히 주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용마 이쯤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일요용마로 들어갑니다. 일요용마 첫 번째 마필은 이제 3경주입니다. 요 레이스도 편성이 어마무시하게 강했던 편성이었죠. 예상했던 대로 3번마 태양왕이 아주 뭐 화끈한 경주력을 보이면서
우승 거뒀는데 결국 이거를 제가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냐면은 스페이스타가 이것도 사실은 복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광사석을 제가 사실은 세게는 안 봤어요. 57이라는 부담 중량과 마필의 타점이 높고 대가리가 높은 상태에서 흙을 맞으면 꼬장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안 봤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깠을 때 그 불안하게 봤던 게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거의 목차 정도로 3차가 왔는데 이광사석 확실히 힘이 굉장히 좋은 말이다. 힘이 좋고 능력이 있다. 요게 좀 확인됐던 경주였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복귀하는 마필 1번마 미스터 탱크입니다. 이 말은 3착으로 지금 5군에 올라왔습니다. 이 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6군 시절 때 저는 이 말이 3군까지 가는 것에 있어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의 생김새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버리면 고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도저히 질 수 없는 상대들한테 너무 쉽게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일본만 미스터 탱크가. 정말 미스터 탱크는요. 정말 피 진짜 많이 본. 제가 피 제일 많이 본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스터 탱크가 마지막 입상이었던 3월 22일 때는 26배당을 잡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죽었죠. 이 말 갖고는 결국은 지난번 3착으로 올라왔고. 근데 제가 태양왕을 놓고 또 추천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미스터 탱크의 지금 조교 모습은요. 5군에서 경쟁력을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조교의 그 모습이에요. 최종적으로 5착으로 왔습니다. 레이스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레이스가 어떤 편성이냐면 이 레이스 역시도 5군 편성 중에서는 최상위급의 레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출전합니다. 굉장히 하이페이스였고 중위권도 강하고 추임마도 있었던 경우죠. 자, 출발합니다. 1번 게이트에서 튀어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고 스피드가 없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근데 말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근데 이게 딱 한 가지가 아쉬운 게 뭐냐면 동체가 조금 짧아요. 동체가 짧다 보니까 추진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건 없어요. 한마디로 리듬으로 타는 마필인데 자, 차분하게 내측에서 정말 차분하게 잘 탔습니다. 여기서 쭉 저는 사실 여기서 때렸던 마필이 30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끝났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30일 때리고 3일을 바쳤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혁이가 동시에 치고 나오더라고요. 레이스가 여기서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자, 여기서 쭉쭉 밀고 나옵니다. 쭉쭉. 자, 지금 1번마 미스터 탱크의 자세를 잘 보세요. 추진시 반응을 굉장히 하이트한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물론 상대마들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모자람은 없어요. 쭉쭉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신차가 없이 5차권에 머물렀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 레이스가 이런 겁니다. 미스터 탱크가 5차 올랐는데 무슨 복귀가 필요하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직선에서 마필을 뽑아내는 건요. 마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직선에서 마필을 뽑아내는 거는 발주하고 4코너까지 어떤 과정 속에 왔느냐가 결국 직선에서의 걸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미스터 탱크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하고 사실은 3코너 진입 부분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자, 근데 3코너 진입하는 순간서부터 외곽에서 외곽 11번마 깊은 순간 스페이스타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쫙 끌어버렸죠. 그래서 레이스가 3, 4코너에서 갑자기 빨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 1번만 미스테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레이스에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서 힘을 누적했어야 되는데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미스터 탱크는 센 놈들하고 한 번도 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이페이스 뛴 적이 없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 4코너에서 그 하이페이스가 한번 쫙 끌려버리면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금 이 편성에서 센 놈들이 뽑아 올라오는 만큼 같이 뽑아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도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1번만 미스터 탱크가 3차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번에 5차가 됐어요. 다음에 고민스럽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미스터 탱크는 지금 완전히 올라온 상태, 정점에 올라온 상태예요. 차기 경주. 물론 이 정도 급이라면은 고민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이 미스터 탱크가 이번 경주는 최악이었어요. 자, 보세요. 상대 강했죠. 무엇보다 거리가 1300이야. 그동안 1200에서 버벅대더만 1400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스터 탱크는 차기 경주에 엄청난 기대치를 가져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마필 일회용마의 1번마 미스터 탱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광사석은요, 제가 이번에 말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거는 꽤 뛰겠다. 힘이 장난이 아닌 말이고, 디디미가 배출한 마지막 마필 중에서 거의 괴물급의 능력이 나올 것 같아요. 이광사석. 이거는 앞으로 진짜 꽤 뛰겠어요. 주목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스페이스타 같은 경우는 4세만데 지금이 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이렇게 뛰었다고 다음에 세게 본다? 다음에 부중 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건 거의 정점에서 왔던 에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뛰었던 상대들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태양왕보다 진짜 여기서 제일 셌단 말은 4번마 이광사석이 제일 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노림수는 바로 3번마 대박입니다. 이것도 11번마 썬더 히어로가 자기 전개를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선입 전개를 타면서 좀 뒤통수 맞았던 경주인데, 일단 대복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제가 주목하는 마필들은 각질이 바뀌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 대박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선행마였습니다. 선행마였어요. 선행마였다가 3월 달에 승군전에서 추하에 한번 세게 나가서 진 이후에 직전부터 마필의 각질을 바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자세나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대박이가 결국은 승부를 갈 때는 선입으로 붙여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김동균 조기사가 제 이 머리를 한 단계 더 뛰어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이 마필이 중위권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탔냐면,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전개는 출발하고 세 번째, 네 번째였는데, 자, 3번만 대박. 출발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박이가? 자세 보세요. 완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있어요. 8번마가 선행을 나가고 11번마는 끌리는데 지금 계속 제어를 하고 있고, 3번도 지금 끌리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 있죠? 계속 지금 바닥에. 완전히 지금 제어입니다. 제어를 하면서. 말은 지금 반 이상 물린 상태고요. 물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움직임 보면 알거든요. 자, 직선에 들어옵니다. 선행을 나갔던 신봉불패. 내치에 꽃자리 들어간 4번마 햇빛나. 완벽한 전개를 탔고. 자, 직선 추하에 들어옵니다. 신봉불패는 오랜만에 출주였는데 선행으로 그냥 추하이를 그냥 뻗어버렸고. 자, 내선에서 지금 대박이가 지금 뻗어 올라오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걸음 안 나오죠. 꿈틀꿈틀하다 끝나요. 지금 꿈틀꿈틀하다가 발은 못 바꾼 상태고 짝발이 완전 짝발이고, 마지막에는 다 됐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결승선을 통과를 합니다. 제가 왜 김동균 조교사가 대단하다고 느꼈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마필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붙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동균 조교사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입으로 바뀌려면은 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토요일날 그 복귀를 하면서 포에버 마운틴처럼, 그러니까 선입을 타고 흙을 맞아도 자세가 안정적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박이 보면은 중간에 마피를 빼고 끌려고 나왔을 때 말이 계속 꼬장을 약간씩 부려요. 움직여요. 계속 끌리고. 결국은 뭐냐면 완벽하게 대박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섣부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근 조교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각지를 바꾼 상태에서 어떤 안정화를 준 상태에서 승부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서 또 한 번 이번에도 역시 바닥에서 전개를 하면서 그 전개를 그대로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7착으로 왔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3번마 대박이. 4군 경주라 작전마들이 많아 고민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대박이의 지금의 행보를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른 타이밍 안에 승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타이밍 딱 다음이 좋다. 왜냐하면 요번엔 7착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4착, 5착으로 왔으면 많이 팔리잖아요. 7착으로 왔기 때문에 인기도는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 그리고 52조의 스타일상 아마 다음에 나오면 조교가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속구보 위주로 계속해서 길게만 지금 뽑고 있는 말이거든요. 대박이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타이밍상 딱 다음 타이밍이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박이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자, 마지막 마필은 일요일날 구경주입니다. 아, 요거에 제가 승부경주였잖아요. 7번마 누비킨 놓고 직선에서 실버울프, 파워시티 쭉 뻗길래 그 뒤에 바로 누비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비킨에다가 파워시티 때렸잖아요.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주로에 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주목하는 말은 누비킨이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복귀가 끝난 말이고 제가 복귀하는 마필은 11번마 S로즈입니다. 이게 지금 완벽하게 35조에서 소리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작전 마필입니다. 완벽하게. 원래 이 마필이 S로즈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선행마. 꼴통 선행마. 근데 2군에 지금 올라와서 쭉 행보를 보면요. 와, 이거 아주 골 때리는 행보를 갖고 있어요. 지금 조교장에서 안 놔주고 있어요. 계속 좀 구보위주로만 계속 길게. 이 조교 때 보면 힘이 붙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마필 자체가 힘이 짱짱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번에 제가 누비킨에 S로즈도 받치기를 했어요. 배당은. 레이스를 지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S로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 S로즈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게이트 열리죠. 열렸고요. 자, 1번마가 선행을 추라이를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실버울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추라이를 나갔고 14번마 파워시티가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붙였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11번마 좀 외곽에 있죠. 권석원이가 말 가는 대로 쭉쭉 그냥. 그리고 7번마 누비키는 지금 바닥에 있고요. 자, 진행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마는 보입니다. 여기 있죠? 11번마 지금 권석원에 차분히 가고 있고 지금 7번마는 이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 7번마의 기승한 지하주 기수는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전개가 똑같이 탔어요.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전개하면서 탄력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게 맞아요. 많이 와서 끌려 나가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쭉쭉 끌려 나오고 있죠.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더 끌고 나와서 지금 1번마 스페이스 건까지 올라와도 제가 봤을 때 했는데 여기서 들어갔어.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인데 일단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11번마는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 밀려있는 상태고요. 자, 쭉 나옵니다. 지금 전개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전개죠. 지금 내 측에서. 완벽한 전개. 솔직히 여기서도 한 놈은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일은 섰고 이두 걸음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자, 지금 저기 이제 바닥에 지금 11번마가 S로즈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지금 S로즈는 쭉쭉 올라오죠. 이제부터 올라옵니다. 자, S로즈 그리고 7번 잘 보세요. 자, 7번이 지금 외곽을 타고 나오고 있고 11번도 동시에 지금 올라오는데 탄력 보세요. 탄력. 11번 탄력.
탄력. 와, 탄력 지금 보시죠, 탄력. 탄력이 완전히 살았어. 와. 일단 11번만을 떠나서 일단은 7번만 누비킨. 그러니까 7번만 누비킨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번만 누비킨이 최고의 폭발력을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외곽 추입이에요. 이마필은 지금까지 6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입상이 전부 외곽 추입이었습니다. 부산 가서 배당을 냈을 때도 외곽 추입이었고 전부 왜 그러냐면 이마를 때리면 내사를 해요. 그러니까 경주로 경사상 외곽으로 마필을 빼놓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은 아까 직선에서 쭉 올라올 때 사실은 1번마 스페이스건까지 같이 동선상 올라와도 돼요. 그러면서 4선 외곽으로 바닥으로 쭉 빼놓고 그 타격을 그냥 쭉 뽑는 게 난데 저는 지하주도 선택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하주가 지금 탔던 그 전개는요 가장 정형화된 전개가 맞아요. 근데 이마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습성은 조금 안 맞았다는 거죠. 가장 정형화된 전개는 뭐냐면 초반에 늦다 보니까 중간에 타고 나와서 중위권에 자리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그 탄력 고 내체에서 그대로 파고 나오겠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누비키라는 마필은 그런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 누비키는 무조건 외곽으로 빼놓고 때리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11번마 S로즈는 지금 눈을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탄력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강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마필 같은 경우는 레이팅상 점수가 높게 받을 수 있는 부중이 없어요. 결국 레스로즈는 한번 세게 제가 때린다. 이빨이 좀 눈에 들어온 상태니까. 사실 양일간 지금 복귀를 하는 와중에서 차기 경주 가장 기대치는 사실은 배당 이런 거 다 따랐을 때 S로즈가 가장 기대치가 높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제가 이거 갖고 한번 자신있게 한번 세게 한번 때리려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좋은 기억을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했던 복귀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 주간이 끝나면 매번 좀 아쉬움도 납니다. 더 잘했으면 하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억은 오늘 이 시간으로 빨리 잊죠. 그리고 10월 첫 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고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 약속을 드리면서 10월 첫 주 건강한 모습으로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